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비 그친 사이에 잠깐 틈을 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차 BMW iX1 30 xDrive인데요. X1, 그러니까 3세대 풀체인지 모델의 전기차 버전이 iX1이죠. 차체가 이전 세대보다 길이 너비 높이 조금씩 더 커져서 BMW SUV 라인업의 가장 막내 뻘이지만 거의 언뜻 보면 X3 사이즈로 커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 해보고요. 그만큼 좀 더 넓어진 실내 공간 확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BMW의 5세대 e드라이브 시스템 적용을 하고 있고요. 65kW 정도의 배터리 자체 바닥에 깔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 310km로 인증을 받았고요. 앞뒤 차축에 각각 모터를 적용을 해서 사륜구동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4바퀴 굴림으로 구동을 하고 최고 출력 313마력의 힘을 확보를 했습니다. 차체는 좀 높은 SUV이지만 무거운 배터리가 밑에서 무게중심을 딱 잡아주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디자인이 일부 많이 바뀌었죠. 역시 LED 헤드램프와 주간주행 등 상당히 힘있는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뒷모습에서도 보면 LED 후미등이 하늘을 향해 위로 딱 힘있게 꺾인 그런 모습, 그리고 범파단부의 디퓨저, 이런 부분들이 디자인 포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뒤로 2호 5R18 사이즈의 타이어 적용하고 있고요. 판매 가격 6,710만원에 책정되어 있는데요. 제법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한 그런 전기자동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직접 시승을 하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BMW X1이 이제 3세대 풀체인지 모델을 내놓은 것이고요. 이제 전기차 버전으로 iX1이 투입이 된 겁니다. 공기저항계수 0.26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SUV가 0.26이라는 건 세단의 0.26과는 또 의미가 다르죠.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을 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기저항을 줄일 수 있었고요. 소음 발생도 따라서 줄어들고 연비는 개선되는,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트렁크 공간은 490리터를 기본으로 하는데 뒷좌석을 접게 되면 1495리터까지 확장이 되니까요. 트렁크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개의 모니터를 묶어서 하나의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계기판은 10.25인치, 10.7인치 모니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보시면 하나, 둘, 2.5회전 스티어링 왼편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기능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행 속도 제한, 안전거리 제어, 그리고 어시스턴트 드라이빙 모드, 3개의 모드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계기판에 올라올 정보들 선택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행 가능 거리, 범위 보여주고, 경로 미리 보기, 그리고 지도, 지포스 그래프, 미디어 이렇게 들어오네요. 주행보조 시스템을 가운데에서 띄워서 볼 수 있는 항목은 없네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기능이 좀 그래픽으로 들어와 줬으면 좋겠는데요. 메인 화면, 홈 화면, 몇 개의 위젯을 밖으로 꺼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위젯 추가해서 편집도 가능합니다. 지능형 개인 어시스턴트. 안녕 BMW. 실내 온도 19도. 입력한 내용에 알맞은 목적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행할 목적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안녕 BMW. 차창 열어줘. 알겠습니다. 운전석 창문을 열겠습니다. 자, 운전석 창문을 이렇게 열어주고요.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중간에 제가 커트를 했습니다. 목적지 설정. 목적지를 교대역. 교대역에 대한 여러 개의 자, 이렇게 음성 명령으로 목적지 설정, 차창 내리고 온도 조절하고 뭐 이런 부분들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온도 조절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안드로이드 오토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죠. 마이 모드, 주행 모드와 인테리어 모드를 같이 묶어서 마이 모드 기능으로 엮어놨는데요. 퍼스널, 그리고 스포츠,
에피션트. 이 3개 모드는 주행 모드입니다. 주행 모드와 연동이 되는 거고요. 스포츠 모드일 때 특히 ECS 오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향 간섭이 비활성화 된다고 하는데요. 이후로 익스프레스, 릴렉스, 디지털 아트 이렇게 3개의 모드가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내에 익스프레시브 모드를 하게 되면 지금 시트가 마사지 기능이 활성화되고 실내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 온도 뭐 이런 부분들이 미리 세팅된 값으로 조절이 되면서 실내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익스프레시브가 있고요, 릴렉스가 있고 디지털 아트가 있습니다. 릴렉스를 하게 되면 안락한 분위기에서의 편안한 주행, 디지털 아트 하게 되면 사이버틱한 디지털 아트의 분위기를 내는데 계기판까지 변화하고 있죠. 다음에 충전 혹은 예약 충전이 됩니다. 출발 시간에 맞추어서 충전하고 냉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벤츠 EQA 같은 경우에는 예약 충전이 안 됩니다. EQ 시리즈가 예약 충전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BMW는 지금 출발 시간에 맞춰서 충전, 냉난방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 눈길을 끕니다. 목표 충전량, 충전량을 제한을 할 수가 있죠. 메이커에서는 대개 80% 정도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준비. 배터리 준비는 아주 추울 때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충전하기도 힘듭니다. 배터리 온도를 조금 올려 놓으면 충전이 좀 더 원활하게 빠르게 이루어지죠. 더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시트 컴포트, 마사지 단계 속도, 마사지 형식 이런 부분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반석도 마찬가지고요. 좌석 냉난방 시스템, 열선 스티어링, 열선 시트, 통풍 시트는 없네요. 라이브 비클, 자동차에 대한 정보, 내용, 적응식 콘텐츠, 차량 상태, 주행 데이터, 주행 시작 후, 충전 후, 출고 후, 개별 설정 후, 개별 설정 초기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출고 후에 보면 이틀 됐네요. 출고 후에 이틀 됐고 1684km 달린 완전히 새 차입니다. 실내 조명, 독서등 이렇게 전체를 켜고 끌 수도 있고 시트마다 켜고 끌 수도 있고요. 밝기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 컬러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BMW 어시스턴트 급할 때 연락해서 통화를 할 수가 있고요. 사고 처리, 긴급 출동, 고객 지원 눌러서 하면 될 테고, 요 위에 보면 SOS 버튼이 있습니다. 큰 사고 아주 긴급하다 싶으면 이 부분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기기의 개인용 핫스팟 기능을 연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키 사용할 수가 있고요. 디지털 키, 키카드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습관 자동화는 아이디, BMW 아이디, 그 아이디에 맞는 환경으로 모든 차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어떤 컴퓨터에 접근을 하든지 크롬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런 내가 사용하는 컴퓨팅 환경이 뜨죠. 조성이 되게 됩니다. 자동차도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차로 가든 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내 시트 포지션, 즐겨 듣는 방송, 즐겨 듣는 음악 이런 부분들 다 활성화돼서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제 자동차가 모빌리티로 된다, 하나의 움직이는 디바이스화 된다라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데서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디스플레이, 야간 주행시 콕핏 밝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높이 회전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계기판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 카메라 영상의 주차 보기, 3D 보기도 되고요. 이렇게 어시스턴트 뷰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노라마 뷰도 볼 수가 있고요. 주행 설정, 운전자 어시스트, 안전 및 경고 기능이, 하차 시 위험 알림, 주의력 어시스턴트, 속도 경고, 속도 제한 경고, 주행할 때 속도 제한 어시스트, 안전거리 제어 기능, 내리막길 주행 컨트롤, 스티어링 휠 피드백, 진동 세기, 조명 요소, 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구동 및 차체,
아이코닉 사운드, 전기차 특유의 주행 소리죠. 드라이브 오프, 오프로드에서 움직일 때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드라이브 오프 지원 기능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이게 없어요. 제스처 컨트롤이. 후진 보조 장치가 있습니다. 왔던 길 그대로 50m를 돌아갑니다. 브레이크 조작은 해줘야 됩니다. 너무 빠르지 않도록 브레이크 살살 밟아주면, 제가 50m를 왔던 길 그대로 되돌아 나가면서 차가 조향을 해주는 거죠. 상당히 똑똑하죠. 자, 이제 50m를 다 돌아 나왔습니다. 이제 실내 보시면 버튼이 없습니다. 버튼 요거 뭐 에어컨 맥스 버튼 하나 있는데 이것도 굳이 필요할까요? 버튼은 일체 생략되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이 부분에 이렇게 세워서 장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두 개의 컵홀더, 그리고 C타입 USB 포트 들어와 있습니다. 플로팅 타입 암레스트인데요. 약간 떠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변속 레버, 비상등, 그리고 파킹 버튼, 파크 어시스트, 카메라 버튼, 마이 모드, 그리고 주행 설정 할 수 있는 부분,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볼륨, 오디오 볼륨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공간이 결국은 센터 콘솔이 들어와야 되는 공간인데 이렇게 막아서 콘솔을 만들어 놓은 부분을 그냥 열어버린 거죠. 그냥 오픈되어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좀 더 개방되어 있는, 좀 더 색다른 이미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콘솔이 없냐?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아주 얇은 공간을 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안에 뭐 키를 넣는다든지 할 수 있겠네요. 볼펜 정도, 필기구 정도 들어와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썬루프 아주 넓게 배치되어 있고요.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 이제 잠깐 뒷좌석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뒤로 갑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자, 제가 앉았던 그대로 두고 뒷좌석으로 왔고요.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반 정도 들어가죠. 이 정도 공간이면 이 차급에 비해서는 공간 잘 뽑았다 싶은 거죠. 자, 원버튼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차창 이 정도 남겨놓고 열리네요. 머리 위로는 주먹 세워서 두 개가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머리 윗공간 걱정할 필요 없이 충분하다 싶습니다.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센터 터널 있는데 뭐 크게 공간을 압박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가운데 자리도 앉아보면 머리 위로 주먹 하나 이상 충분한 공간 확보하고 있어서 뒷좌석 가운데 자리도 그렇게 불편한 좌석은 아니다 싶습니다. 등받이 이렇게 완전히 뒤로 이 정도까지 누일 수 있고요. 앞으로 세우면, 바짝 세우면 이 정도까지 세워지네요. 자, 등받이는 이 부분에 끈이 있습니다. 이 끈을 당겨서 시트를 접을 수가 있죠. 가운데 시트도 따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 2대 4로 시트를 접을 수가 있고요.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들어와 있고, 그 아래로 두 개의 C타입 USB 포트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제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함께 하시죠. 내비게이션에 증강현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갈림길에서 카메라가 불러오는 실제 화면에 이렇게 진행 방향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원래 비 내릴 때는 시승 안 하는데요, 주행 조건이 일반적인 상황과는 많이 달라서 비가 내릴 때는 시승을 안 합니다. 근데 오늘 iX1 시승을 하지 않으면 한 달 뒤에나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좀 무리를 해서라도 iX1은 먼저 시승을 하는 게 맞겠다 생각했습니다. 주행거리가 자, 이렇게 토탈 1648km 주행한 거죠. 2000km가 채 안 되는 새 차입니다. 자,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길, 툭툭툭툭툭 치고 나가는 느낌 올라오죠. SUV여서 좀 차체가 높습니다. 물론 배터리를 밑으로 깔아서 무게중심은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차체 높이가 있고 시트 포지션도 좀 높고요. 그래서 운전석에 앉은
운전자의 시야가 좀 높게 위치하다 보니까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 차체 흔들림, 끄떡거리는 느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그런 체형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체에서 가장 무거운 부품인 배터리가 차체 바닥에 배치되어 있어서요, 밑에서 무게중심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똑같은 사이즈의 내연기관 차보다는 확연히 흔들림의 강한 구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퍼스널 스포츠 모드를 택해 봅니다.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 자, 툭툭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아 보는데 반응이 바로바로 오죠. 쭉 밟으면 만들어진 소리죠. BMW가 유명한 뮤지션, 음악가인 한스 짐머와 공동으로 개발했다는 사운드입니다. 어떻습니까? 듣기 괜찮으신지요? 저는 이 소리 별로입니다. 일부러 소리를 만들면서까지 들을 건 없지 않느냐 한 생각을 해봅니다. 뭐 개인 취향이니까요. BMW는 좀 다르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정면을 보면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주 선명한 컬러로 표시되어 있죠. 스티어링 휠을 잡으십시오 라는 안내가 올라오는데요, 스티어링 휠을 그냥 잡고 있으면 됩니다. 흔들 필요까지는 없죠. 지금 경고 들어왔죠. 스티어링 휠에도 조명을 통해서 경고가 들어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고 있고요. 가만히 잡으니까, 흔들지 않고 잡으니까 인식을 해서 경고등이 해제가 됩니다. 스포츠 모드에도 조향 간섭을 하네요. 오른쪽으로 돌아 나왔고 이제 다시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데요, 차로의 중앙 잘 유지하고 있고 앞차의 차간거리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죠. 아주 편안하게 부드럽게 조향에 간섭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운전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초보 운전자보다 훨씬 낫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기능이 좀 유용한 건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을 때, 시야가 제한이 될 때, 안개 낄 때, 비 내릴 때, 악천후에서 시야가 제한될 때 이런 주행보조 시스템에 의지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운행을 하면 훨씬 더 좋겠죠. 이피션트 모드로 가봅니다. 에코 모드죠. 연료 소비를 최소화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가속 페달을 조작해 보는데요, 크게 반응하지 않는 듯 반응하는 듯 그렇게 움직이죠. 지금 시속 80km, 90km 정도인데요, 상당히 조용하죠. 바람 소리도 안 들립니다. 지금 와이프 소리도 안 들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이 타이어와 젖은 노면의 마찰음 정도가 아주 잔잔하게 들려오고, 이 양옆에 사이드미러에 부딪히는 물방울 소리 정도가 들리네요. 공기저항계수 0.26, 보통 세단도 0.26 맞추기가 쉽지는 않죠. SUV면서 0.16의 공기저항계수를 확보했다라는 것도 자랑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속도 좀 내서 달려봅니다. 쭉 속도를 끌어올리고요, 내리는 빗속에서도 직선로에서 쭉 속도를 올려보는데요, 이야, 대단합니다. 이렇게 달릴 수가 있죠. 변속 D 모드에서 한 번 더 내리면 B 모드가 되죠. 브레이크 모드가 됩니다. 회생제동 시스템을 강하게 잡아줘서 마치 살짝 브레이크를 밟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리는데요, 이 브레이크 모드는 생각보다 좀 강하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앞뒤 차축에 모든 모터를 장착을 해서 아주 안정적인 사륜구동 시스템의 효과를 내고 있고요. 직선로에서 쭉 밟으면 마치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쭉 아주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느낌, 날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 받게 됩니다.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 310km로 인증을 받았어요. 유럽 WLTP 기준과 비교해보면 국내 인증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테고요. 충전 100% 충전했을 때 310km로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계기판이 알려주는 주행 가능 거리 327km입니다. 그리고 최고로 달리면 335km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미니멈 155km라고 나와 있죠.
최소한 155km는 간다. 아주 마구 달렸을 때 그렇다라는 얘기죠. 평소에 봄, 가을에 아주 최적의 기온에서는 400km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겨울철에는 또 기온이 떨어지면서 배터리가 약해지니까요, 주행가는 거리 또 그만큼 많이 줄어들게 된다 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될 테고요.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배터리를 100% 다 활용하기는 힘들다 라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메이커에서는 배터리 80%만 충전하세요 라고 안내를 하죠. 거기에 또 배터리 잔량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빨리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냥 완전히 제로로 떨어질 때까지 달리실 수가 없죠. 그러면 위로 20% 아래로 10%를 빼면 배터리 가용한 배터리의 용량은 70% 정도다 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 감안하고 타셔야 되겠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배터리 용량 총 용량 66.5kWh인데요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약 30분 29분 걸린다 그러고요. 11kWh로 완충하는데 0에서 100%까지 충전하는데 약 6.5시간 정도 걸립니다. 뭐 밤에 잘 때 끼워 넣고 충전을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늘리기 위해서는 배터리 용량 키우면 되죠. 일회 충전으로 1000km 갈 수 있는 배터리를 키우면 1000km 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 늘어나는 무게, 나빠지는 연비, 그리고 또 충전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할 때 큰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냐, 그 수준을 찾아서 차를 만들어내는 게 메이커가 할 일이죠. 도심에서 사용하는 그런 차들이라고 한다면 굳이 1000km까지 가는 배터리 필요 없죠. 200-300km 갈 수 있는 배터리 사용을 해서 좀 더 알차게, 경제적으로 가볍게, 더 좋은 연비로 사용을 할 수 있을 테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좀 짧아지더라도, 주행 가는 거리에 좀 욕심이 생기면 큰 배터리를 사용해야 되지만 거기에는 무게와 연비의 악화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륜구동 시스템, 액추에이터 힐 슬립 제한장치, 225R18 사이즈의 타이어 적용되어 있죠. 높이가 있는 SUV 보디 스타일이고 배터리를 바닥에 깔아놓고 있는 전기자동차, 무게중심이 낮다. 자, 어떤 코너링 성능, 코너링의 맛을 보여줄지요. 속도 쭉 끌어올리고 코너링 도전합니다.路面은 젖어 있고요. 자, 제동, 턴, 쭉 가속을 해봅니다. 좀 더 눈과 몸이 약간의 다른 정보를 만나게 되는데요. 눈은 지금 시트 포지션이 높죠. 그래서 약간 기울어지는 그런 느낌도 받게 되고요. 하지만 몸은 중심을 잡고 돌아가는 차체 시트를 통해서 이 차와 밀착되어 있어서 흔들림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느끼는 느낌은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시각 정보는 불안하고 몸이 느끼는 정보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정보의 불일치, 그러니까 좀 더 다이나믹한 느낌을 전달해주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코너를 돌아나가는 도중에 좀 더 가속을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감은 뛰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기가스가 없는 친환경 자동차로서의 면모도 상당히 훌륭하지만 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운전하는 재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전기 자동차다, 전기 SUV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판매 가격 6,710만원이고요 정부 보조금 295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보조금이 더 얹어지죠. 그러면 뭐 6천만원대 초반대에 이 차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보고요. 자, 비가 내려서요 시속 100km 가속 테스트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차 잠깐 제원만 살펴보면, 이 차 313마력이죠 2085kg의 공차 중량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력당 무게비 따져보면 6.6kg가 되는데요, 메이커에서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 5.6초라고 합니다.
네, 이제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되는데요. 달려가면서 실주행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공인복합 연비는 kWh당 4.2km로 인증을 받았고요. 외기온도 11.5도네요. 에어컨은 그럼 뭐 끄고 가도 되겠습니다. 가다가 불편하면 또 켜고 가도록 하죠. 개별 설정 초기화를 합니다. 초기화 됐죠. 주행 모드 에피션트. 이제 출발합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행주대교 북단입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kWh당 7.4km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로 빠져나가고요. 행주대교 거쳐서 올림픽대로로 이어갑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동작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진출로로 빠져나가는 지점입니다. 야, 연비 잘 나왔습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kWh당 7.8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8을 찍을 기세입니다. 이곳에서 올림픽대로 빠져나가고요. 약 5km 도심 주행으로 이어갑니다. 네, 교도역 내거리에 다 왔습니다. 이제 앞차 따라서 신호대기로 멈춰 섰고요. 이곳까지 1시간 20분 동안 56km 달려온 것으로 계기판은 알려주고 있네요. 최종 연비 kWh당 7.6 찍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가 4.2니까요. kWh당 3.4km를 더 달린 연비를 보인 거죠. 교통체증이 중간중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수한 연비 보여줬습니다. 전기자동차 특히나 교통체증에 강하다는 것,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오늘 또 비가 내려서 기온이 그렇게 춥거나 덥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어컨은 거의 끄고 달려왔고요. 중간중간 습기 제거용으로 에어컨을 가동시킨 것 말고는 대체로 에어컨은 끄고 달렸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단도직입입니다. 먼저 회생제동 시스템입니다. 회생제동 시스템과 연계되는 브레이크 모드, 이 B 모드입니다. 너무 강합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경사가 심한 길에서도 뒤에서는 이렇게 흘러가죠. 브레이크를 모드를 하게 되면 경사가 있는 길에서도 그냥 정지해 버립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모드가 강하게 걸린다 라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B 모드의 강도를 좀 조절해서 1단계, 2단계, 2단계 정도로 강도를 조절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해보는데요. 이와 연계해서 시프트 패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브레이크 모드와 연계해서 회생제동 시스템의 강도를 이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펀트 드라이브, 운전하는 즐거움을 높여준다는 차원에서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네, 비 내리는 가운데 오늘 BMW iX xDrive 30 시승을 해봤고요. 비가 내려서 벚꽃이 많이 지지 않았을까 했는데 벚꽃은 여전히 좀 더 활짝 피어 있어서 마음을 좀 더 가볍게 해주고 있습니다. BMW iX 일반인들이 누리기에 참 좋은 전기자동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313마력의 힘, 그렇게 큰 힘은 아니지만 일반 도로에서 누릴 수 있는 고성능을 충분히 표현해내고 있고요. 사륜구동이죠. 거기 게다가 배터리를 바닥에 깔고 있어서 전기차 특유의 낮은 무게중심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륜구동과 낮은 무게중심이 보여주는 아주 안정감 있는 주행의 느낌, 특히 고속에서 고속까지 충분히 커버해내는 그런 파워트레인,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BMW 라인업에서는 아래급에 위치한 소형 SUV이지만 실내는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공간 확보하고 있고요. OS 8.0을 적용해서 좀 더 개선된 여러가지 인터페이스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 잘 직관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버튼들을 싹 없앴죠. 그래서 그런데 일체의 버튼을 제거해서 좀 더 앞선 세련된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판매 가격 6,710만 원에 책정되어 있는데요. 독일산 프리미엄 브랜드의 전기자동차라고 한다면 그렇게 부담을 느낄 정도의 가격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 해봅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